바쁘신 와중에도 출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게임 자체는 중독이 아닙니다. 하지만 게임에 과다한 몰입으로 행동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게임 중독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다고 건전한 음주를 금지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게임을 비방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게임 산업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박능우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난 6월 18일 WHO는 게임 장애를 포함시킨 새로운 국제 질병 분류를 사전 공개했습니다. 네. 새로운 국제 질병 분류 체계는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통계법상 KCD 즉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 작성 주체는 통계청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질병에 대한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네. KCD를 개정하려면 통계청장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복지부가 먼저 의견을 개진해서 KCD 개정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영국 의료보험 서비스는 발빠르게 게임 장애를 치료하는 인터넷 중독 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장관님, 다른 중독의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게임 중독이나 게임 장애는 질병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보험 적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를 우회하기 위해서 주의력 결핍이나 ADHD에 이런 것처럼 다른 질병으로 진단하는 일이 자다하다고 합니다. 제가 KCD 개정이 하루빨리 앞당겨져야 한다고 주장하고는 그런 이유인데요. 장관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저도 기본적으로 의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일단 WHO에서 확정적으로 게임 장애에 대해서 질병 코드가 정해지면 저희도 그걸 곧바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해국 교수님 오셨습니까? 네. 바쁘신데 오셔서 오래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의학 전문가로서 먼저 게임 장애 즉 게이밍 디스오더 이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일단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인데요. 학부모 입장 자제하고 전문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게이밍 디스오더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게이밍은 게임을 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디스오더는 우리가 보통 질환이나 질병을 얘기할 때 디지즈, 디서빌러티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이제 디스오더는 말 그대로 오더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기능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임에 의해서 병이 유발됐다, 내지는 게임을 해서 장애가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게임을 하긴 하는데 그것을 비기능적, 역기능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진단 지침을 이제 6월에 발표를 한 건데요. 거기에는 일단 진단을 하려면 게임을 지속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용과 관련해서 일상생활의 주요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징적인 3가지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조절을 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게임이 일상생활 모든 활동에 가장 우선시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 그래서 상당히 되게 보수적인 진단 기준이고요. 아마도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게임 이용자 중에 한 2% 내외가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 6월요. 한 3개월 지났죠. 네. WHO는 게임 장애를 국제 질병으로 분류를 포함시켰는데 이것의 의미가 뭘 말합니까? 일단 아시다시피 세계보건기구는 이제 전 세계 지구인들의 어떤
건강 증진을 목표로 설립된 기구이고요. 따라서 이제 새로운 건강 문제가 대두될 경우에 전문가 회의를 소집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것을 결정했다는 것은 일단 그 게임 이용을 하는 사람 중에 그 양과 패턴이 충분히 좀 심각해서 좀 병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는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발생의 양과 그 정도가 심각해서 공중보건학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기능 상태를 효과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존의 정신건강 행동 서비스 체계의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확정했다는 의미이고요. 따라서 이를 통해서 전 세계 나라들이, 회원국들이 특히 건강 영역에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권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현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셨습니까? 네. 아유, 교수님께서도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심리상담 전문가로서 게임 중독자는 존재하나요? 네,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다른 의학적인 과학적 근거는 차치하고라도 한국 콘텐츠 진흥원 산하의 뭐 게임 과몰입 힐링센터, 그리고 과기부 산하의 한국 정보화 진흥원 산하의 스마트 심센터,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율 센터 외에도 다른 수많은 게임 중독 관련된 기관들이 있고요.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치료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존재한다는 걸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게임에 이런 병적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사실 저기 지금 뭐 이제 화면에 띄워져 있는데요. 사실 네, 모든 게임이 그런 건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게임에는 청소년들이 게임에 저렇게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든 여러 가지 장치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고 또 그걸 아닌 척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임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증인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님. 네, 회장님께서 오셔서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업계에서 사행성 및 중독성 논란은 오랜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WHO가 게임 장애를 국제질병 분류에 포함시킴으로써 중독에 대한 논란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작년 기준 3차 질의. 예. 넥슨 2조 2,990억, 넷마블 2조 4,250억, NC소프트 1조 7,590억 원을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임 업체 세 곳의 매출액이 6조 4,83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게임 산업에 폭발적인 성장이 왔죠. 예. 그런데 그 이면에 감춰진 사행성 및 중독성 문제들은 게임 업체들이 애써 그렇게 예면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게임 업체들은 게임 중독자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쓰고 있으며 또 사회공헌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신지 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저희는 아직 WHO의 중독 코드 지정은 아직 진행형이지 확정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교수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저희가 아까 언급하신 과몰입 힐링 센터는 저희 기업들이 후원금을 내서 기부금을 내서 운영하는 게임 문화재단에서 하는 과몰입 힐링 센터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사회적 소통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족해요. 많은 뭐 부정적 인식들이 퍼지는 것을 저희가 그냥 방관했다 이런 지적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반성하고 뭐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들 그리고 여러 학부모 단체나 많은 사회 시민 단체들과의 어떤 공유도 더 많이 하면서 사회적 소통, 사회적 합의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희 기업들은 뭐 여기서는 또 모르시는 분들 알 수 있겠지만
그 많은 매출이 저희는 해외 수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50% 이상 정도의 매출을 해외에서 얻고 있습니다. 한류 컨텐츠 수출 산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저희 게임 산업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매년 저희는 사회 공헌 활동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넥슨에서는 200억 이상을 들여서 어린이 재활병원 설립을 했고요. 또 다음 차기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2020년까지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서 500억 이상의 기금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신 적이 있고요. 뭐 많은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노력들 많이 기울이시겠지만 저희 업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독 관련돼서는 사실 저희는 중독보다는 과몰입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게임을 하다가 너무 과몰입되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으시거나 학업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치유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또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 의견들 많이 또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분들 의견도 잘 들으면서 좋은 방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강신철 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회장님, 게임 업체들의 사회공헌은 일반 기업들과는 그 기준을 다르게 봐야 될 것입니다.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을 규율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는 사행산업 사업자에게 전년도 순매출액의 0.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박 중독 예방 치유 부담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사행성과 중독성이 크므로 수익을 얻은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담배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담배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게임업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게임 업체들에게 게임 중독 예방 치유 부담금을 부과해서 게임 중독의 예방 및 치료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산업협회를 대표하여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짧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 국가가 허용한 경륜, 뭐 강원랜드 같은 카지노나 이런 도박 산업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 생각을 하는데 결국 게임에서 사행성이라는 언급이 있는 부분에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사행성을 대한 지적이 있다고 해서 그게 꼭 바로 사행산업과 연결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행적 요소에 대한 지적은 저희가 더욱 노력을 해서 그렇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저희 역할인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노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율 규제 기구들을 설립해 나가면서 문제 해결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일단 기금에 대한 논의는 2013년도에 국회에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그냥 자동 소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그 부담금이나 그 어떤 기금 문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또 넓혀가면서 또 게임 과몰입 유저들, 사용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가는 게 좀 더 맞는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시 이해국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 계속 쓰겠습니다. 네. 게임 업체들을 게임 중독에 대하여 내성과 금단 현상 두 요소가 불분명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과거에 그 물질 의존의 개념이 있을 때 그 생물학적으로 내성과 금단이 이제 필수적인 증상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한 10여 년 전서부터 물질 의존이라는 개념이 바뀌면서 필수적 증상에서 제외가 된 바 있고요. 특히 이제 한 10년 전서부터 도박 장애처럼 행위 중독 문제가 대두되면서는 그 내성이나 금단 같은 생물학적 증상은 필수 진단계에서 이미 제외가 되었습니다. 병의 명칭도 의존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장애, 게임 사용장애, 도박 사용장애, 물질 사용장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개념 자체가 통합되었기 때문에요. 뭐 잘못 알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합니다. 예. 3차 끝났어요. 3차까지 끝났어요. 그러니까 3차까지 일단 시간은 끝났습니다. 했어요. 지금 한 번 했죠. 네, 1분 하세요. 1분.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건전한 음주 문화는 사회적으로 순기능을 하지만 알코올 중독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게임 자체는 새로운 여가 문화이며 미래 산업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게임 중독에는 우리 사회와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게임 중독에 이르게 되면 개인의 삶은 피폐해지고 가정은 붕괴되고 사회는 멍들게 됩니다. 기업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관리할지 사회적인 논의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질의가 건전한 게임 문화 정착과 게임 산업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위에서